제가 좀 전에 영상을 쭉 찍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시간도 엄청 길고 막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싶거든요. 편집을 해야 되나 싶은데 편집을 하면 또 너무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이 편집한 느낌이 너무 그러니까 라이브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운전하면서 내가 옆에 계신 누군가와 대화한다 생각하는 느낌으로 촬영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정신없을 수 있어요. 평소에 저답지 않게. 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영상 봐주시고, 아 나 이런 거 좀 정신없고 이 어두컴컴한 화면에 이거 잘 안 들리고 이래서 보기 힘들다 하신 분들은 영상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다음에 뭐 따로 이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제가 퇴근하는 길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19분이 됐고요. 민티런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 그리고 제가 지금 튜토리얼 같은 거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거 내용을 좀 쓰느라 요즘 좀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늦게 퇴근을 합니다.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스킨십을 해라, 여러분의 몸과 스킨십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몸과의 스킨십 뿐만 아니라 마음과의 스킨십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퇴근하면서 차 안에서 액션캠으로 찍는 거라 그 영상이 이거 제대로 찍힐지도 잘 모르겠고, 제일 걱정되는 게 제 목소리가 과연 잘 들어갈까, 이게 좀 걱정이거든요. 뭐 해보고 아니면은 뭐 영상 버리는 거고, 뭐 그냥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운전을 하는 중이라 카메라를 못 쳐다보고 화면에 전방을 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달리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내면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그런 책을 봤었어요. 책 제목이 콰이어트라는 책이었는데, 책을 쓰신 분이 수전 정확하게 이름 생각 안 난다. 아무튼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내향적이고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들도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책에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뭔가 남들 앞에 나서길 좋아하고 드러내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하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조용한 사람들도 함께 세상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 내향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좀 안 좋은 뭐 소극적인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성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책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과연 외향적인 사람은 이런 내향성이 없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분명 사람은 아무리 외향적인 사람도 결국 자기 혼자만 있는 시간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큰일 볼 때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는 누구랑 대화합니까? 자기 자신과 대화하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할 겁니다. 책을 읽을 때에도 물론 책과 대화를 하는 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책을 읽은 자기 자신과 그 자기 자신의 내면과 책을 읽고 있는 자신이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내성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고 외향적인 사람들도 자신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기라는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도 약간 이런 데 있어요. 이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달리기는 이런 내향성의 힘,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일단은 달리기 자체가 자기 자신과 함께 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과 하는 거니까요. 다른 운동들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은 팀에 있는 플레이어가 자기 자신을 도와주거나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서 승리를 하는, 점수를 내고 승리를 하는 그런 스포츠죠. 혹은 1대1로 하는 그런 경기들, 예를 들어서 뭐 골프 같은 거라든지 배드민턴, 테니스 같은 운동들도 결국에는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심리전을 펼치기도 하고 그걸 극복해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달리기라는 운동은 여러가지 스포츠들 중에서도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독보적으로 철저하게 외로운 그런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외롭고 그리고 뭔가 내면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달리기 하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게 또 달리기나 마라톤을 저희가 또 얘기할 때 인생과 비슷하다, 인생은 마라톤이야, 달리기는 인생과 같아, 축소판이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서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내면의 힘을 키우게 된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저는 내향성의 힘이고, 아무리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00% 내향성을 분명히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고 내면의 힘을 키워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지? 중요하니까 뭐 반복하는 거겠죠. 자,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달리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솔직히 힘들잖아요. 달리면서 힘들어서 막 생각 안 날 때가 많아요. 내면과의 대화는 고사하고 지금 당장 이거 그냥 달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백지 상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차는 왜 이러지? 서로 지금 저 차가 나도 양보, 저 차도 양보 이러니까 둘 다 못 가고 있었어. 제가 양보 정신이 좋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뭐 어디까지 얘기했지? 왜 기억이 안 나지? 내향성 얘기하다가 달리기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다가 달리기 하는 도중에 힘들다고 했었지. 그래, 맞아요. 달리기를 할 때는 힘들어서 내면과의 대화하고 뭐고 간에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향성을 키우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데 달리기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지만 달리기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특히 달리기라는 게 정말 달리기를 하고 나면 우리 두뇌가 진짜 엄청난 각성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아무튼 뇌의 변화가 무지막지하게 커요. 이 엄청나게 소중한 시간을 잘 써야 되는데 저는 달리기 하고 난 다음에 그 직후의 황금 같은 시간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독서, 공부, 그리고 일기 같은 걸 쓰는 거, 요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얘기를 쓰거든요. 달리기하고 얘기를 쓰면 진짜 정말 내가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심층적인 부분들까지 제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얘기를 쓸 수 있게 돼요. 그 인셉션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제 내면에 다시 내면으로 정말 심해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달리기 하고 난 다음에 뇌가 각성되는 걸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달리기 하고 와서 뭐 외향적인 활동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이 달리기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뭐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뭔가 달리기라는 걸 가지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인생은 달리기다, 뭐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달리기를 하고 나서 하면 좋냐면은, 우리가 내면과의 대화를 할 때 이 소재나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러면 뭐 무슨 생각해요? 별 생각이 안 나요. 누군가가 화두를 던져주거나 주제를 던져주고 아니면 뭔가 촉매가 될 만한 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달리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죠. 왜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달리기는 인생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달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생을 바라보는 이런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과도 대화를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아마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갑자기 거울 꺼내놓고 앉아가지고 오늘 달리기는 어땠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 너무 웃겨. 사이코패스, 다중인격자 그런 거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자기 내면과 대화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기를 대부분 국민학교나 초등학교 이후에 안 써보셨을 거예요. 제대로 된 일기를 써본 경험을 가진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일기를 써보라고 하면은 그 일기가 좀 뭐라 해야 될까, 껍데기만 닿는 그런 일기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일지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달리기를 하는 러너이기 때문에 오늘 달리기에 대해서 한번 일지를 써보는 겁니다.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거는 너무나도 명백한 그런 데이터들이죠. 오늘 내가 어디서 달렸는지, 언제 나가서 달렸는지, 그리고 달리기 기록은 몇 킬로를 몇 시간 몇 분 동안 달렸는지, 그래서 평균 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소모한 칼로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혹은 내 체중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지에 꼬박꼬박 빠뜨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오늘 봤던 경치에 대해서 쓰고, 오늘 봤던 사람들에 대해서 쓰고, 오늘 달리면서 내 몸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쓰고, 오늘 달리면서 내 마음이 어땠는지 쓰고, 오늘 달리기는 너무 힘들었다, 내일은 달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달리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달리기 안 할 수는 없을까, 내가 꼭 달리기를 꼭 해야 되나, 이런 그냥 정말 달리기에 대해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일지에다가 막 써내려 가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일기의 효과에 거의 근접한다고 생각하고, 이 달리기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그냥 삶 혹은 일 혹은 공부로 단어만 바꿔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문장이 완성되는 거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났는데 이 영상 쓸 수 있을까? 또 쓸데없는 얘기가 엄청 많이 했네. 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달리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아무리 외향적인 사람이든 내향적인 사람이든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드리고, 그 방법으로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달리기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일기나 일지를 써보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달리기가 훨씬 더 의미가 있어지고, 그리고 이런 달리기의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훨씬 더 의미가 있어지고 여러분의 삶도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십몇 년간 일기를 써오고 있고, 그리고 달리기를 함께 하면서 일기를 쓰고 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확실하게 이 부분은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힘들겠지만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긴 시간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바이바이. 저는 이제 운전에 집중할게요.